안녕하십니까. 새벽에 해가 뜨기 전, 동이 트기 전이죠. 네.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입니다. 네. 새들도 이제 일어났나 봐요. 네, 그래서 엄청 찌르르기가 엄청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지금. 그리고 뭐 아침에 우는 새가 있고, 낮에 우는 새가 있고, 밤에 우는 새가 있고. 지금 찌르르기가 아침에 찌르르기가 지금 엄청 기분 좋은가 봐요.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새벽에는 선선해서 화면상으로는 뭐 약간 이제 밝기가 낮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숲 안이라서 나무들이 이제 있고 나무 잎이 이제 많으니까 숲 안에는 약간 어둡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은 밝죠. 하늘은 이제 해가 이제 곧 뜨겠죠. 대략 뭐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해가 뜨니까 동이 트는 거는 밝아지는 거는 뭐 4시 후반에서 5시 정도에 이제 밝아지죠. 그래서 이제 쭉 아침에 아침 운동하기가 새벽에 운동하기가 되게 좋아요. 공기도 좋고 햇빛도 없고 공기도 상쾌하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새벽에 운동하는 게 제일 시원하거든요. 하루 중에서 제일 선선할 때가 새벽에 제일 선선하죠. 왜냐면은 저녁에는 이제 땅이 이제 태양으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을 해서 이제 해가 이제 저물면 일몰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지면의 온도가 조금씩 이제 식어지는 거죠. 식어지다가 이제 해가 뜨기 전까지 계속 온도가 하강을 하죠. 그러다가 해가 뜨고 나서도 온도가 바로 올라가진 않죠. 적어도 뭐 1시간 정도는 걸리겠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그러니까 뭐 한 7시에서 9시, 8시까지는 그래도 선선하죠. 근데 이제 9시가 넘어가면, 오전 9시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해가 뜸으로 인해서 이제 지면의 온도가 이제 상승을 하죠. 그럼 이제 급하게 오르기 때문에 온도가 급히 오르잖아요. 온도가 가장 최저점으로 갔다가 급히 오르니까 대기 상태가 또 뭐 바뀌어지겠죠.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차가워졌다가 바로 이제 뜨거워지니까 계속적으로 천천히 온도가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날씨가 후덥지근해지죠.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나 지면에 있던 수증기가 이제 증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만약에 비가 오고 난 후에 만약에 뭐 햇빛이 떴다 그러면은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감이 막 올라가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비가 뭐 자주 오진 않으니까 소나기성으로 이제 게릴라성 폭우는 내리지만 아직까지는 그나마 조금 지면이 건조한 상태라서
습도는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이제 장마 때 되면은 이제 습도가 올라가면서 불쾌 지수가 이제 급상승하겠죠. 예. 그리고 7월 달에도 소나기가 많이 내리니까 이제 내리고 바로 또 태양이 뜨면서 지면에 내렸던 그 습기가 공기 중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습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이제 그 뜨거운 이제 수증기죠. 예. 그래서 이제 찜통 더위라고 하죠. 옥수수 삶을 때 그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 푹푹 찌는 거죠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름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덥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지금 날씨 6월에 날씨가 좋죠. 딱 좋죠. 예. 춥지도 않고 습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의 날씨가 좋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거나 어디 뭐 자연으로 가거나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예. 또 비가 오게 되면은 또 우산도 들고 다녀야 되고 또 갑자기 또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운전하는데도 방해가 받고 여러 가지 기상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한여름에는 항상 기상의 변화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전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또 소나기 확 내리면은 앞이 안 보여요. 와이퍼로 이거 제일 빠르게 해도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차량 내부에도 이제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서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뿌얘지죠. 예. 자동차 안에 습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기온차로 인해서 바깥 온도와 안의 온도와 습도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비가 오고 막 그러면은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요즘에 뭐 뉴스 보니까는 뭐 저기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뉴스에 나오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화물차 운전 했었거든요. 예. 마산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광명에서도 했었고 저도 이제 화물 운송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종사 자격증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아마 어, 자격이 되는 거죠. 예. 화물 운송 자격증. 또 뭐 택시 운전하실 분들은 또 택시 운전 면허 자격증도 있어요. 그리고 버스도 있죠. 버스 운전 면허 자격증. 그게 다 있어야지만 버스든 택시든 화물차든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면허증은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 면허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추가로 버스, 택시, 화물차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운전하면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화물 운송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화물 운송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차량이 크고 작고 그거는 뭐 비슷하고 1톤이니 2.5톤이니 보통 이제 1톤 트럭, 그다음에 2.5톤 트럭, 그다음 3.5톤 트럭, 뭐 4톤 트럭, 뭐 5.5톤 트럭, 8톤 트럭, 뭐 이렇게 이제 점점 좀 크기가 커지죠. 그리고 그리고 화물 운송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근무하는 형태가 하나는 지입차. 이제 지입차인데 본인이 사장이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거예요.
지입차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차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가 있고, 사장님이 또 따로 계시고, 차도 사장님 거고, 이제 그 사장님이 채용을 한 거죠. 운전자를, 화물 운송할 사람을 채용을 해서 월급쟁이 이제 화물 운전하시는 분도 계세요. 대신에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다 사장님이 다 이제 하시겠죠. 뭐 그리고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근무하는 형태, 이제 근무자죠. 예, 화물 운송 근무자, 회사에 소속된 뭐 사장님이 한 명이고 일하는 사람 한 명이면 어쨌든 간에 두 명 소기업이죠. 예. 이제 그런 형태가 있어요. 예. 사장님이 직접 운전해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람 한 명 채용해서 운전하실 분을 채용해서 이제 운전, 화물 운전 이제 근무자, 월급쟁이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사장님도 운전하고 뭐 차를 한 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대로 12시간씩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를 두 대를 사가지고 한 대는 본인이 이제 영업하시고 한 대는 사람을 고용해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지입차, 이제 노란 번호판 그리고 흰 번호판이 있습니다. 예, 화물차는 흰 번호판과 노란색 번호판이 있는데, 노란색 번호판은 이제 화물 운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란 번호판이 회사 소속 번호판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개인 사업자가 그걸 이제 번호판을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란색은 개별 화물, 이렇게 대신 뒤에 보면 개별 화물 써 있잖아요. 화물차 그 저기 보면은 이제 붙여 놓습니다. 개별 화물 뭐 이렇게 개인 화물 뭐 그런 분들은 그런 분인데 노란색이다 번호판이, 그러면은 그 번호판이 본인 거예요. 본인 거고 차도 본인 거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회사 소속인 경우도 있죠. 노란 번호판을 회사가 구매를 해서 여러 대 차를 뭐, 또 차량도 회사인 경우도 있고, 회사 소속, 회사 소유물일 경우도 있고, 또 번호판은 이제 일반 회사 건데 차량은 또 개인 차량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할 때 그 번호판을 이제 빌리는 거죠. 회사한테 빌려가지고 그 일을, 그 코스를 하려면은 그 이제 그 번호판을 빌려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을 서로 협약을 해서 뭐 빌리는데 얼마 이렇게 회사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코스를 이제 개인 사업자가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 소속인 이제 근무자도 있는 거죠. 차도 회사 거고 번호판도 회사 거고 다 회사 거. 좀 큰 회사, 뭐 조금 대형 기업 있잖아요. 뭐 그런 곳도 있죠. 번호판이 여러 개고 차도 여러 대고, 이제 일반 화물 운전자를 채용해 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소속으로 안 하죠.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를 이제 데리고 와서, 뭐 왜냐면은 이제 부담이 되니까 차량 값도 부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름값이든지 뭐 부대 시설이라든지 뭐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화물 회사, 뭐
지입차 뭐 그런 업체가 이제 그런 개인 사업자랑 같이 이제 어찌 보면은 협업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노란 번호판을 이제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차량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차량 관리도 안 하고 이제 본인이 직접 하면서 번호판 이제 그것만 이제 회사 소속이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반 뭐 어쨌든 간에 물건은 이제 배달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택배를 배달하든 무슨 뭐 배달을 할 때 흰색 번호판으로 하는 그 화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흰색 번호판은 그냥 사업자는 아닌데 이제 흰색 번호판으로 이제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겠죠. 예. 대신에 이제 그거는 이제 화물을 이제 전적으로 배송하는 그런 차량은 아니고 어떤 특수 목적으로 아니면 회사에서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이제 본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물건을 왔다 갔다 하려고 이제 어느 현장에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본인들 쓰려고 이제 그 차를 한 대 회사에서 뭐 세 대든 다섯 대든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운전할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냥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본인들 회사가 뭐 경상도에 있든 전라도에 있든 충청도에 있든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본인들 이제 자재를 잘 이제 수급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차를 구매해서 그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다 회사 소속인 거죠. 그런 거는 회사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본인들이 다 알아서 차량값도 내고 뭐 기름값도 대주고 톨게이트비도 다 대고 이제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어디 배달하는 것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회사, 그러니까 물류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뭐 노란 번호판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해서 뭐 개인 사업자들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채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자리 알선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계약을 맺겠죠. 뭐 몇 년을 같이 일하겠다, 뭐 2년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뭐 소주 회사든 맥주 회사든 뭐 그런 데를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 거죠. 뭐 30%는 회사 이제 뭐 배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회사 소속, 그러니까 소주 회사 소속 뭐 그런 뭐 30%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30%는 일반 개인 화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뭐 30%는 이제 뭐 노란 번호판 달린 사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해요. 왜냐면은 그 개인 사업자가 돈이 많으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차도 사고 번호판도 사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차도 없고 이제 운전은 할 줄 아는데 뭐 차는 없고 또 뭐 번호판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런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일자리 알려주면은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먹고, 그 사람은 이제 월급쟁이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화물 운전자들이 이제 뭐 파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물류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운전을 해봤자, 화물을 갖다 줘봤자 이익이 많지가 않아요.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특히 첫째. 화물차 기름 들어가는 거 보면은 엄청 들어갑니다. 한 번에 100리터 정도 들어가요. 80리터, 100리터 막 그렇게 들어가요. 제가 2.5톤, 3.5톤 운전할 때도 뭐 60리터, 70리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60리터면 얼마입니까? 50리터면 얼마입니까?
50m면은 거의 10만 원? 1리터가 2,000원이니까 거의 10리터는 2만 원. 50리터는 10만 원이죠. 근데 100리터 들어가면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넣어도 한 이틀이면 다 써요. 왔다 갔다. 저는 짧은 거리를 다녔어도 이틀이면 다 쓰는데, 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은 한 번 갈 또 짐을 많이 실으면 기름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럼 한 번 왔다 갔다 또 차가 크면 클수록 기름을 더 많이 먹겠죠. 아무것도 안 실어도 기름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값이 지금 거의 2,000원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름값 다 내면은 남는 게 없죠. 그 이제 옛날 1,500원, 1,400원 할 때 그때 운전하는 거랑 지금 2,000원대 운송하는 거랑 수익이 많지가 않죠. 하루 따지면은 뭐 하루에 뭐 300km 타시는 분도 계시고, 뭐 부산 왔다 갔다 하루 1,000km 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타면 탈수록 손해인 거죠.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기름값이에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는 운송을 해도 개인 사업자들은 운송 안 하는 게 더 낫죠. 고생할 바에야 왔다 갔다 해봤자 예전에는 뭐 한 30만 원 벌었는데 기름값 다 내고 나면 한 15만 원 반땡도 안 되니까 유지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파업을 하는 거예요. 예. 일이 있어도 일 안 하죠. 개인 사업자들. 근데 이제 회사 소속인 차들은 회사에서 기름을 대주고 톨게이트비도 내주니까 회사 소속인 분들은 운전을 하겠죠. 회사가 이제 다 권한을 가지니까. 근데 일반 화물 회사는 그렇게 많이 본인들 자기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이제 화물차 유지 관리하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머리 아프고 돈 많이 들하고 이제 까탈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화물 운전하시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그런 사람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하기 때문에 물류회사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손해가 많이 나면은 회사 폐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피해 가면서 이제 힘든 거를 이제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에게 다 전가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도 못 벌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요소수도 들어가야 되는 차들도 있고, 또 톨게이트비도 이제 많이 비싸니까 톨게이트비를 안 내려고 일반 국도로도 많이 다닙니다. 예,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해가 떠 있으니까 밝잖아요. 그래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낮에는 잘 보이니까. 그래서 국도로 이제 통행료가 없는 국도로 많이 다니고요. 낮에는 저도 뭐 그랬으니까. 아니면 좀 빨리 가야 된다 같은 경우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미리 출발하죠. 톨게이트 맡기려고. 미리 출발하면은 이제 고속도로는 이제 빨리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또 고속도로도 빨리 많이 못 가요. 워낙 차가 많으니까 고속도로도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고속도로 타기도 하고 국도로도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고, 뭐 밤에는 고속도로를 다 타요. 왜냐하면은 어두우니까 사고 날 위험이 본인이 이제 크니까. 또 야간에 운전하게 되면은 국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또 보행자들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사고가 나면은 본인이 운전을 못 하니까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탑니다. 야간에는.
근데 이제 해가 있을 경우에는 뭐 도착하는 게 뭐 30분 차이밖에 안 난다, 뭐 1시간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은 국도를 이용합니다. 예, 그리고 고속도로도 낮에 엄청 많이 막히거든요. 막히는 구간은 항상 많이 막히니까 그럴 바에야 본인이 이제 이제 꼬불꼬불한 이제 국도로 이제 배송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고속도로를 타든 국도를 타든 어쨌든 간에 갖다만 주면 되니까 이제 빨리 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렴하게 안전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끼면서 운전하면서 힘들게 했는데, 이제 기름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근본 원인은 기름값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화물 운전자들이 저렇게까지 파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제 이런 나비 효과가 일어난 거죠.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 손실이 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일반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사무실이 있잖아요. 뭐 저기 개인 사업자들, 뭐 음식점도 일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건물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움직이는 트럭들에서 뭐 이렇게 파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뭐 많지는 않잖아요. 뭐 한 10% 정도밖에. 대부분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거기 위치에 그대로 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 화물 운송 개인 사업자들은 본인이 사업체가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차량이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기름값이 많이 들면은 본인 사업체를 움직이지 않죠. 휴업을 하는 거죠. 그냥 휴업을 해야지 손해가 안 나니까. 그래서 차를 세워두고 움직이면 이제 더 손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쉬기도 하고,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좀 이제 한 달, 아마 쉰다 그러면은 뭐 한 달, 두 달까지도 파업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왜냐면 그동안 이제 벌어놓었던 돈으로 이제 버티는 거죠. 한 달, 두 달까지도 운행 안 해도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쉬는 거죠. 한 달, 두 달 정도 쉬는 거죠. 쉬면서 이제 협상해가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터프합니다. 예, 운전하시는 것들이 또 개인 성격들도 화끈하시고 터프하시고 또 남자답고 화끈하시고 그런 성격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다혈질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어가 안 됩니다. 예. 한 10명 모아놔도 제어가 안 됩니다. 예. 한 사람이 굉장히 그 성격이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성격 자체가 호전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뭐 1000명 모이면은 감당 못합니다. 예. 지금 저기 이제 파업하잖아요. 한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 사람들 요구를 다 들어주려 그러면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부 측에서도 다 알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죠. 그 사람들이 뭐 한두 번 뭐 그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협상한 것도 아니니까 다 알면서 서로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유리한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 이제 물류를 이제 정지시켜 놓고 서로 이제 그 밀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이제 그게 아마 장기화될 수도 있고 뭐 금방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하지만 기름값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기름값입니다. 예.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운전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유를 하거나 경유차들 뭐 주유하게 되면은 좀 멀리까지도 많이 가요. 기름을 많이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대형차들, 트럭들 이런 거는 짧은 거리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기름이 금방 소모가 됩니다. 짐까지 실으면 더 빨리 소모가 되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일반 좀 큰 트럭들 같은 경우는 기름통이 뭐 여러 개입니다. 뭐 한 3개 있는 데도 있고 4개 있는 데도 있고 기름통이 기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2개인 차도 있고 3개인 차도 있고 뭐 4개인 차도 있고 그렇게 됐죠. 1개인 차는 이제 조그마한 차들 1톤 트럭이나 뭐 2.5톤 트럭이나 뭐 이런 차들은 이제 기름통이 1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금 이제 대형 차들은 기름통이 2통인데 그 한 통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톨게이트비도 많이 나가고 기름값도 많이 나가고 요소수비도 많이 나가고 뭐 이런저런 뭐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감당할 수가 없죠. 한 달에 뭐 그 회사랑 뭐 계약을 했는데 뭐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물류를 이제 다 막아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합쳐가지고. 그래도 회사 소속인 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흘러가요. 근데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뭐라 그러지? 원활하게 물류가 이제 운송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천천히 이제 되기 때문에 물류 배송하는 것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이 물류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계속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기본 물류비가 계속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은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슬그머니 이제 물류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본인도 그 물류비 받고 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은 파업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한테 이득이에요. 예.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계속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게 되니까 그래도 뭐 회사가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6개월이든 물건 안 팔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면은 그냥 버티겠죠.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회사가 돈이 많으면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뭐 물류 안 해도 된다. 생산만 해놓고 쌓아놓고 재고 쌓아놓고 나중에 이제 갖다 주면 되는 거니까 막히는 거니까 물류가 이제 이동이 안 되는 거니까 돈이 회사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고 뭐 어느 정도 뭐 유지가 된다. 뭐 1년이든 2년이든 된다. 그러면 물류 안 해도 그냥 뭐 버티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개인 사업자들은 뭐 한 달, 2달, 3달 버티면은 생활비도 있고 뭐 자기네 이제 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일자리를 찾겠죠. 또 조금 자신한테 좀 유리한 것들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돈이 많으면은 이제 버티다가 그런 사람이 이제 정 안 되면 차를 팔겠죠. 예. 트럭 팔고 뭐 개인 번호판도 팔고 이제 팔겠죠. 영 본인이 이제 버티기 힘들면은 이제 그런 분들만 남아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제 줄어들겠죠. 계속적으로 파업을 하게 된다면 할 사람은 할 것이고 안 할 사람들은 같은 조합원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못 버티면은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화물차.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그 화물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는 화물차를 많이 줄여야 돼요. 근데 줄일 수도 없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운송은 또 해야 되고 물건은 또 배송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형 트럭은 또 전기차는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경유차나 휘발유차는 없으니까. 경유차보다는 전기차가 더 비싸겠죠. 지금 뭐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쇠퇴하는 사업이죠. 어찌 보면은 화물 운전, 경유로 이제 운송하는 게 이제 내리막 사업이죠. 어찌 보면은 기름값은 이제 무조건 2,000원대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들이 저기 기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중동이나 이런 분들이 싸게 안 팔죠. 계속 2,000원대로 팔면은 본인들 지금 떼돈 벌고 있잖아요. 저기 뭐 파는 회사, 기름 파는 기름이 많은 나라들은 지금 떼돈 벌고 있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든지 뭐 중동 뭐 이런 데는 돈 쓸어 담고 있어요 지금. 기름값이 뭐 2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지구가 계속 환경이 이제 화석 연료 뭐 저기 석유를 많이 경유나 휘발유를 많이 이제 소모를 하게 되면은 지구가 더 뜨거워지고 뭐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대기도 안 좋아지고 그런 것도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일반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제 자동차를 전기차로 많이 바꾸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인 거죠 지금.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유 화물차, 경유 승용차도 많이 매연이 발생을 하지만 화물차가 더 많이 발생하죠. 대기 중에 오염물질들은 어찌 보면 거의 화물차, 버스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경유 차를 이제 줄이는 국가 정책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버스는 전기차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화물차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폐차를 하고 뭐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게 차량 값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굴러만 가면은 이제 끌고 다니거든요, 화물차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차량 구매를 할부로 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사물차 그 분들이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은 환경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경유를 쓰는 화물차는 많이 이제 감소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화물 운전하시는 분은 어찌 보면 지금 맥스예요. 인원이 맥스라고 보면 돼요. 가장 많을 때죠. 근데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운송하는 방법으로 찾겠죠. 다른 운송하는 방법은 배로 운송하면 됩니다. 부산항에서 뭐 인천항, 부산항에서 뭐 저기 뭐 동해 쪽으로 가도 되고, 부산항에서 모포항으로 가도 되고, 배로 이제 컨테이너를 운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만약에 부산 서울이면은 부산항에서 서울 가까운 인천항으로 가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철도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철도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철도를 더 하려면은 이제 철도 레일을 깔면 되겠죠. 더 많이 깔면 되겠죠. 레일을 뭐 경부선을 뭐 더 증선을 하겠죠. 화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이제 국가 산업이라서 뭐 기간은 좀 길겠죠. 뭐 3년이든 4년이든 미리 이제 어느 정도 뭐 왜냐면 화물차는 전기로 가는 그 저기 열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죠. 예. 배로도 할 수 있고 또 기차로도 운송을 할 수 있으니까 기차역을 많이 만들어도 되겠죠. 화물만 이제 운송하는 그런 기차역을 만드는 거죠. 가까운 거리. 아니면 회사 내에 무슨 뭐 큰 기업이다. 뭐 포항 포스코다 그럼 포스코 안에 포스코 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차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 회사 안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 지게차를 뜨든 뭐 어떻게든 지네들이 물건 내리겠죠. 예. 그렇게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가 그 뭐 하시는 분들이 뭐 알아서 잘 결정하시겠죠. 뭐 저는 뭐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뭐 헬기나 뭐 비행기로는 어렵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겠죠. 비행기나 헬기 같은 거는 이제 좀 고가 상품들은 하겠죠. 뭐 헬기나 비행기, 화물 비행기 이런 것들은 좀 고가 상품들, 부피는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비행기로도 뭐 이렇게 운송을 하겠죠. 그러나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배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배는 무거운 걸 다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할 수 있고 배에서 뭐 인천항이든 부산항이든 해서 거기서 바로 기차로 옮겨 실어서 이제 배송할 수도 있는 거죠.